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여러분 혹시 간에도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 자, 우리나라에서는 이 3명 중에 1명이 간에도 살이 쪄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간에 살이 찌는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간에 살이 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지방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. 보통 간 전체 무게의 5% 이하가 지방인데 이 5%를 넘으면 지방간이 되었다, 지방이 많아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간의 체지방률이 5%를 넘으면 지방간이 된다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걸까? 대전대 한방병원의 2021년 연구에서 총 8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61개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자, 우리나라의 지방간 유병률이 무려 30.3%였습니다. 참고로 남자는 41.1%, 여자는 20.3%였고요. 10년 전에는 총 평균이 29%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. 정말 3명 중에 1명인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? 자, 일단 알코올, 즉 술로 인한 지방간과 그리고 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지방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. 자, 오늘은 알코올로 인한 것은 다루지 않고 이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지방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이 NAFL,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기 때문입니다. 자, 부르기 어려우니까 줄여서 나쁜 놈, NAFL 줄여서 나플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하버드 의대의 23년도 자료를 보면은 이 비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 70에서 90%가 이 나플이 있다고 하죠. 즉 살이 찌면 간에도 살이 찌는 게 맞는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간에 뭐 살이 좀 찔 수도 있지, 이게 뭔 대수야? 네, 이게 뭔 대수가 맞습니다. 간에 지방이 좀 낀다고 해서 당장 엄청 큰일이 나지는 않는 건 맞는데요. 일단 애초에 5% 이하는 지방이었기도 하고요. 자, 간에 지방이 좀 많아지면 간 크기가 좀 커지면서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거의 뭐 느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간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건 초반 이야기고요. 뒤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일단 증상이 점점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식욕이 줄거나 피곤하거나 힘이 없어지겠죠. 뭐 소화기 증상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서 뭐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거나 더부룩할 수도 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방치가 좀 되면은 이제 간경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쉽게 말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참고로 이 간이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모든 뭐 음식이든 물이든 뭐든 모든 것에 수많은 독소를 걸러주는 것인데 이게 안 되게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결국 간 부전이 오는 거고 간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. 참고로 간경화까지만 가면요, 다시는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. 즉 간을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도 더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, 이제 간암까지도 가게 됩니다.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들어보셨죠?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. 초반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. 증상이 있다? 이미 조금 많이 진행이 됐거나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살이 찌면 이 간에도 살이 찌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? 이거는 간이 평소에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. 자, 워싱턴 의대 2010년 논문이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. 같이 보시죠.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. 간은 공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그걸 지방으로 이제 합성해내서 저장을 시키게 되는 것도 간이고요. 또 체지방에서 지방이 나왔을 때 그걸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간입니다. 즉 간이요, 지방을 만들기도 하고 분해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간에 지방이 왜 쌓이냐?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분해돼서 나가는 속도보다 빠르면 지방간이 된다. 즉 여러분이 살찔 만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서 간에서 지방 합성을 많이 하고 반대로 지방이 분해되도록 음식 조절은 안 해서 분해되는 게 거의 없으면 자, 그러면 간에도 살이 찐다는 겁니다.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가 살이 찌는 원리랑 사실상 똑같죠. 자, 간에서 지방 합성과 분해를 모두 담당하는데 자, 합성되는 게 3g이고 분해되는 게 2g밖에 안 되면 나머지 그냥 1g만큼 살이 찐다고 보시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이렇게 해서 간에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간에 살이 찌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찌는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원인 있죠. 지방 합성이 분해보다 더 많이 되는 상황을 안 만들면 됩니다. 그걸 하는 방법은 딱 하나, 다이어트를 해서요, 체중을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. 끝입니다. 자, 그러면 체중 감량을 얼마나 그럼 하면 될까? 얼마나 하면 여기 소용이 있는 걸까? 보스턴 의대 2020년도 연구를 보면요, 현재 체중에서 7에서 10%만 감량하더라도 간의 지방 무게가 내려갔고요, 섬유화에도 호전이 있었습니다. 또 영국 심혈관 질환 예방센터의 2022년도 연구를 보면은 어떻게 빼든지 방법은 상관없이 그냥 체중을 많이 감량할수록 지방간의 각종 수치에는 호전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간경화가 원래는 안 돌아오는데
있었는데 그게 호전되는 사례까지도 있었다고도 하죠.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진행된 강경화는 잘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.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다이어트만 잘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, 물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죠. 자,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?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될 거고요.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딱딱딱 먹어주면서 간식, 야식 끊고 밥하고 채소 위주로 먹되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주고 또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겸해주는, 그냥 정말 정석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에도 살이 찌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블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